네, 고객의 히든 인트레스트, 상대방의 히든 인트레스트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오는 대표적인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다양한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의뢰인이 한번 이제 오셔서 미국과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오고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라이센서. 그러면 이제 저쪽 미국에 있는 업체는 라이센서가 되고 우리는 라이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것이 일종의 그 로열티, 라이센스 피입니다. 즉 미국 그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제품을 주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그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주는 반면에 너네 매출액에서 몇 프로의 로열티를 주라. 라는 이제 이런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의뢰인은 한국의 업체 라이센스의 요청은 뭐냐? 지금 미국에서 계약서가 날라왔는데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달라는 거죠. 근데 저희 의뢰인은 매출액의 10%는 너무 많은 겁니다. 매출액의 10%를 주게 되면 이건 제대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액의 한 5% 정도로 깎아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저에 대한 의뢰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그 이 계약 담당자랑 협의를 통해서 매출액이 10% 너무 과하다. 매출액의 5%만 하자. 이런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협상을 할 때 이제 상당히 힘든 부분은 이런 게 있겠죠. 우리보다는 미국 쪽이 라이센서기 때문에 협상력이 큰 겁니다. 즉 만약에 미국의 담당자는 싫으면 말아라. 딴 데랑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 라이센스 레이트 5%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지션과 인트레스트와 히든 인트레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빙산의 제일 위 포지션. 지금 미국의 그 업체가 매출액의 50%를 달라. 매출액의 10%를 달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요구. 자, 로열티로 매출액의 10%를 달라. 이것은 그 업체의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업체의 인트레스트는 뭘까요? 인트레스트는 우리는 최대한 많은 로열티를 받고 싶다. 라는 게 인트레스트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협상가로서 이 사람들의 어떤 히든 인트레스트를 자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곰곰이 이제 이 라이센스 그동안 계약했던 제 경험담과 그 다음에 신문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외국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코트라,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외국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이 특히 의류 브랜드의 경우에 로열티 레이트가 매출액의 10%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매출액의 7% 이하가 많더란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모으는 이유는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아무런 그냥 그 근거 없이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자료를 보다가 눈에 확 띈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가 처음에는 좋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가지고 오는데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땡처리 들어보셨죠? 땡처리. 자, 부도입니다. 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90% 할인해서 10% 가격에 팔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에 보면 중간에 그 사이에 간지로 들어오는 것 중에 뭐 눈물의 창고 대방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외국에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들여온 브랜드 중에 이런 식으로 땡처리로 끝나버린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땡처리로 끝나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브랜드가 죽어버려요. 그 땡처리 한번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저 브랜드는 싸구려다. 우리가 보통 왜 브랜드 하냐 그러면 어떤 브랜드는 뭐 노 세일, 우리는 세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만큼 뭐랄까 좀
콧대도 높고 프라이드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데 뭐야? 나는 정상 가지고 샀는데 70%, 80%, 90% 세일을 해. 난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몇 개 브랜드는 상당히 브랜드의 데미지를 입었더라고요. 오케이. 이것을 협상에서 활용하자. 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담당, 우리 라이센스 담당 중에서 아시아 퍼시픽 담당이랑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죠. 처음부터 이제 저희 카드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좀 깎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준 거죠. 보여주면서 우리로서도 우리 라이센스 입장에서도 많은 로얄티를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이런 로얄티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다. 특히 초반에 한 3, 4년간은 많은 출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 론칭을 해야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발전이 가능한데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식의 10%의 매출의 10%의 로얄티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 회사, 라이센스가 잘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회사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회사가 힘들어지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이미 제품을 받아놨다. 이미 투자는 되었다.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우리 의뢰인이 정말 사정이 힘들어지면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취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땡처리다. 창고 대방출이다. 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상대방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복선을 깐 것이 우리 의뢰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 분명히 아닌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지금 돈은 이미 많이 들어갔고 수익은 못 내고 그렇게 되면 난 더 이상 이 사업에서 뭔가 돈을 제대로 사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못 하게 되면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너네들의 이 브랜드의 한국에서의 이 레퓨테이션, 명성이 상당히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 이 점을 지적한 거죠. 그랬더니 아시아 퍼시픽 담당자가 움찔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포지션, 히든 인트레스트를 한번 제가 풀어보면 자, 상대방의 포지션은 매출액의 10%를 로얄티로 주세요. 상대방의 인트레스트는 우리는 많은 로얄티를 받고 싶어.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걸 제가 뭘 건드렸느냐.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로얄티를 받으려고 하다가 라이센스가 낮아빠진 경우에 너네 브랜드가 80%, 90% 할인 폭을 줘서 만약에 세일이 되게 되면 너네 브랜드의 한국 내 인지도는 완전히 싸구려 제품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아시아 퍼시픽 담당자인 너 입장에서는 좋겠느냐? 약간 협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시아 퍼시픽 담당자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자기는 그냥 열심히 압박해서 좋은 로열티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너무 압박을 가하다 보니 상대방이 힘들어져서 땡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곧 그 아시아 퍼시픽 담당자가 제대로 라이센스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그런 귀책 사유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매출액의 5%까지 다운은 못 시켰지만 코트라에서 제가 받았던 자료에 비해서 매출액의 한 7% 정도까지는 다운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 처음처럼 그냥 접근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힘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미처 라이센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땡처리로 됐을 때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잘 응용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객과 어떤 협상을 할 때 뭔가 고객의 양보를 요구받아야 될 때 고객 당신의 주장대로 그렇게 계속 나갔을 경우에는 이게 짧은 어떤 단견으로 볼 때는 당신에게 유리해 볼지 모르겠지만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당신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점을 적절히 자극해 준다면 상대방도 미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숨은 욕구가 자극이 되면서 스스로를 양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여러분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런 그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 사고 실험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견주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